네, 이 시간에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들 정말 많이 발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키움증권 오연지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간 종목들이 많아서요. 먼저 점검부터 해보면요. 바이옵트로가 네, 저희한테 알려주셨을 때가 한 9,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네. 고점 기준으로 한 12,000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고점을 터치한 다음에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 네. 어제 보니까 그래도 뒷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판을 이제 만드는 검사 장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바이옵트로는 어떻게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말씀드린 그 긍정적인 어떤 우호적인 환경 자체는 계속 유지 중이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이제 시장에도 알려져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방송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엔드 고객다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그 투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제 장비 쇼티지 문제는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국산화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옵트로가 계속 좀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저희에게 잘 골라주셔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나스닥이 어제 많이 빠지면서 이제 미국장도 약세장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힘은 좀 없는 상황인데요. 계속 이제 저점이 더 남아있다. 아니면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최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 증시의 인플레이션이나 뭐 긴축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금리 인상 폭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가 그거 대비해서 좀 선방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여전히 이런 뭐 긴축 불안에 대한 지속성은 향후 뭐 올해 초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국내 연초 그 변동성은 뭐 지금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은 여태 이제 나스닥도 지금 고점 대비 뭐 지수 단으로는 한 10% 정도까지 네. 빠지긴 했지만 국내 증시가 훨씬 그 하락폭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저점 매수세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은 좀 더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유망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처음 두 가지 종목 오늘도 준비했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우주일렉트로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주일렉트로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우주일렉트로가 하는 업체는 이제 그 모바일이나 전장용 쪽으로 해서 그 커넥터를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넥터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전기가 이제 흐르는 대부분의 전자장비에는 이 커넥터를 통해서 부품들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커넥터 같은 부품은 상당히 오래된 그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가나 이런 부분 상당히 싸다라는 인식이 시장에는 많이 팽배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 구조조정이 될 업체들은 이미 진작에 됐고 남아있는 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좀 성장성이 돋보이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사실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뭐 모바일도 그렇고 전장용도 그렇고 전자제품에 대한 이제 고사양화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정보 전달을 좀 다량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커넥터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다방면으로 쓰여서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전자제품이 고사양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러한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커넥터만 전문적으로 좀 했던 업체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 초정밀 커넥터 쪽으로 이제 커넥터도 점점 뭐 얇거나 뭐 핀 길이가 길어지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초정밀 커넥터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세 측면으로 보면은 네. 저희가 뭐
모바일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에 더 많이 쓰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율이 뭐 헤르츠 단으로 보면은 120헤르츠까지도 네. 나오고 있고 이 최근에 이제 CES 통해서는 뭐 140헤르츠나 그 이상의 헤르츠도 계속 이번 나오는데 CES 때 공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헤르츠가 낮으면은 이렇게 주사율이 낮아지면은 화면에 대한 이 부드러운 표현이 좀 불가능하고요. 갈수록 이렇게 고주사율이 될수록 부드러운 화면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모바일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VR이나 AR 기기로 갔을 때 이 주사율이 받쳐지지 않으면 멀미나 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향후에도 이 주사율은 계속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는 이제 우주 일렉트로가 하는 초정밀 커넥터가 상당히 중요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초정밀 커넥터 관련해서는 역시나 해외 업체, 뭐 일본 업체, 히로세 같은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점점 이 초정밀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주 일렉트로의 기술력이 좀 더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 부품용 이 커넥터가 굉장히 네. 사용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도 이용이 될 것 같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장용 쪽에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뭐 자율주행 이쪽 네.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이제 유용할 거고 네. 수혜를 가져갈 거라는 분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쪽에서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우주 일렉트로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 쪽이 전장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차량용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갈수록 전자제품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고신뢰성의 초정밀 커넥터가 필요한데 이쪽 관련해서도 우주 일렉트로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 기준으로 봐도 작년 21년 기준으로는 25% 이상을 이 차량용 쪽에서 나타냈고 아무래도 모바일에 대한 전방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향후 이제 매출 비중은 이 차량용에서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초정밀이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도 상당히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스마트폰 따른 이제 수혜도 굉장할 것이고 이제 또 네.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전장용 쪽의 수혜도 가능하다. 우주 일렉트로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옵트론텍 사실 네네. 지난주에 상당히 잘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모듈 렌즈 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네. 애플카 기대감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이제 저번 주에 상당히 뭐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네네. 주가는 좀 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옵트론텍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전장용 쪽에 대한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주 일렉트로나 기존에 말씀드렸던 다른 업체들이랑 비슷하게 원래는 이제 모바일 쪽에 좀 치중되어 있던 업체였다가 말씀드렸듯이 신사업 쪽을 많이 확장을 했고 여기도 옵트론텍도 역시나 이제 전장용 차량용 쪽으로 광학 렌즈 납품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카메라 모듈 쪽으로 최근에 이제 부각되면서 기사가 났었던 부분은 네.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 이제 뭐 테슬라의 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삼성전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뭐 향후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자율주행 전기차 업체에서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 탑재는 많이 늘어날 거고 삼성전기도 여기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포션을 늘려 나간다면은 고객사로 하고 있는 옵트론텍도 상당히 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미루어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네. 사실 옵트론텍이 이쪽에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뭐 블랙박스나 CCTV 쪽에 광학 렌즈를 하면서 이 차량용 렌즈에 대한 경쟁력을 좀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뭐 애플카나 향후에 어떤 확장성까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뭐 이런 기술적 경쟁력은 향후 이런 확장성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미지 센서용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고 이 폴디듬 줌 쪽으로도 이제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은 차량용보다는 뭐 모바일 이미지 네. 필터 이쪽이 결국은 모바일 카메라에 들어가는 건데 저번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바일도 카메라 쪽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OIS 말고도 폴디드 줌에 대한 채택도 상당히 빠르게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옵트론텍은 이 폴디드 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폴디드 줌이 적용 모델이 확대가 되고 향후에 뭐 글로벌 고객사들까지도 좀 더 공격적으로 고객사들이 폴디드 줌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옵트론텍이 이에 따른 수혜도 상당히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장용도 전장용이지만 모바일 쪽에서도 상당히 드물게 상당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주 일렉트로와 옵트론텍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성장성을 알아봤는데요. 또 이번 주도 주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